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에서는 패션 미디어에서 꼭 알아야 할 디자인 심리 법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패션 컨텐츠를 볼 때 예쁘다, 고급스럽다, 사고 싶다, 기억에 남는다 라고 느끼는 이유는 단순히 이 감각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 안에서는 시선, 색, 구도, 정보 구조, 심리 편향 등의 구매 행동을 움직이는 디자인의 원리가 숨어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법칙들을 패션 광고, 잡지, 그리고 SNS 컨텐츠, 우리가 실습해왔던 쇼핑몰의 상세 페이지와 모바일 앱의 UI와 연결해서 같이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왜 어떤 콘텐츠는 더 눈에 띄고 더 잘 기억될까요? 단순히 예쁜 이미지를 보여주는 일이 아닙니다. 패션의 컨텐츠는 대부분 커머셜한 성격을 띠고 있으며 소비자의 시선을 끌고 정보를 이해시키고 감정을 만들고 기억에 남게 하고 마지막으로 클릭이나 구매 같은 액션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같은 흰 셔츠의 사진이라도 어떤 이미지는 평범해 보이고 또 어떤 이미지는 굉장히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그 차이는 조명, 그리고 구도, 혹은 여백, 편집의 여백이나 아니면 컬러의 톤, 그리고 모델의 표정, 뭐 모델의 여부, 그리고 문구 배치 같은 뭐 이런 후반 작업인 편집과 같은 요소에서 생겨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같은 옷도 다르게 느껴질까요? 어떤 것은 더 고급스럽고 또 왜 어떤 것은 더 사고 싶게 만드는지 그 차이가 이 디자인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결국에 패션 미디어의 목적은 소비자들에게 많이 노출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흥미를 갖게 하고 관심을 갖게 하는 과정과 기억해놨다가 다시 떠오르게 하고 그리고 구매 행동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여기서 만든 행동이 결국에는 구매가 되어지겠죠. 시선을 유도하고 정보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 제품과 감정을 형성하면서 그 제품이 떠올라지게 하고 그리고 기억되어지고 구매 행동으로 이어지는 이 흐름이 오늘 강의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패션 콘텐츠는 감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인식과 행동을 설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디자인의 법칙은 커뮤니케이션의 언어이다. 오늘의 강의는 총 8개의 모듈로 구성되었습니다. 시선을 설계하는 법칙, 그리고 미감과 신뢰를 만드는 법칙, 그리고 색을 통한 브랜드 포지셔닝, 그리고 정보의 구조와 여백,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인지 편향, 그리고 욕망과 가치 설계, 행동을 유도하는 인터페이스, 그리고 판단의 함정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션 미디어에서는 중요한 게 예쁜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 예뻐 보이는지, 왜 신뢰가 생기는지, 그리고 왜 클릭하고 싶어지는지를 설명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시선을 설계하다. 첫 번째 슬라이드는 어, 시선을 설계하다입니다. 좋은 패션 이미지는 단순히 좋은 옷을 찍는 것이 아니라 보는 사람의 시선이 어디로 끌리는 것인가, 그리고 보는 사람의 시선이 어디에 멈추는 것인가로 그 멈추는 가로 이제 결정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스타그램 피드에서 1초 만에 멈춰보게 되는 사진, 그리고 잡지 표지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모델의 얼굴, 그리고 쇼핑몰 상세 페이지에서 바로 보이는 대표 이미지가 모두 시선의 설계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시선을 설계하는 과정에서의 이 황금 비율에 관한 부분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에 아름다워 보이는 제품들인가요? 패션 화보나
잡지 표지를 만들 때 모델과 여백, 그리고 제품과 배경의 비율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화면의 고급감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황금비는 사람이 가장 안정적이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비례이고요. 가로, 세로의 비율이 약 1.1대 1.618일 때 사람이 가장 안정적이고 아름답다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그 명품 브랜드의 광고를 보면 제품을 화면 가득 채우기보다 넓은 여백 속에 작게 배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제품이 작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화면의 비율과 여백이 브랜드의 여유와 품격을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럭셔리 광고에서 여백의 의미는 곧 여백이 품격을 만든다라고 의미합니다. 모델 제품이 화면 전체를 채우지 않습니다. 하늘이나 바다나 벽면, 플로어 등 의도적으로 넓게 남겨서 이 브랜드는 이 공간 전체를 살 여유가 있다라는 메시지를 암묵적으로 전달합니다. 특히 제품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페이지 안에 존재하는 것으로 표현하도록 합니다. 몇 가지 이미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샤넬의 봤고요. 자, 샤넬 제품이나 의상이나 뭐 그 백 모든 것들이 모델이 자연스럽게 착용하거나 소지합니다. 제품 자체보다는 입은 사람의 분위기를 파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역시 샤넬 아까 봤던 이미지고요. 다음, 다음. 자, 샤넬 어떤가요? 이 장소의 배경은 여기 각 브랜드에 보여주는 세계관으로 보여집니다. 샤넬은 주로 뭐 서재나 바다나 체육관이나 뭐 이런 지적이고 자유로운 여성의 삶을 의미하는 것으로 더 많이 보여주기도 하고요. 특히 샤넬 캠페인 3장 모두 흑백으로 색이 없으면 실루엣이나 질감 비례만 남게 되니까 소비자는 색 정보 대신에 라인과 누드로 브랜드를 기억하게 의도적으로 연출하는 거죠. 다음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디올입니다. 디올도 몇 개 보여주면서 말씀드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이고. 디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체적인 분위기나 뭐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는데 특히 디올의 배경은 주로 어떤 브랜드의 로비, 숲 혹은 푸른색, 캔버스 같은 것들을 연출했는데 이 권위적인 부분 혹은 초현실적인 예술적인 작품으로서의 패션을 소비한다라는 메시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리비통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들이 있는데요. 특히 트렁크처럼 제품이 주역일 때도 모델을 보조 요소로 배치해서 제품의 내러티브를 더 많이 강조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고급스러운 라운지, 이국적인 해변, 그리고 루이비통의 브랜드 헤리티지가 그렇듯이 여행이나 모험을 중심으로 브랜드의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3등분의 법칙입니다. 3등분의 법칙이란 페이지 전체를 가로로 그리고 혹은 세로로 전체를 3등분으로 한 격자의 교차점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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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교차점에 핵심의 피사체를 두면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모인다라는 의미입니다. 패션 컨텐츠에서는 모델의 얼굴 혹은 가방, 신발 로고 등이 이 교차점 근처에 두면 시선이 자연스럽게 모인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 릴스 썸네일에서 모델을 정중앙에 두는 것보다 살짝 오른쪽이나 왼쪽 3분의 1 지점을 배치하면 더 자연스럽고 세련된 구도가 됩니다.
그리고 쇼핑몰 대표 컷에서도 제품을 한가운데 채우기보다는 여백과 함께 배치하면 소비자가 제품을 더욱더 편하게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 제품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에도 룩북 이미지, 온라인 쇼핑몰의 이제 상세 페이지 이미지들은 룩북의 이미지와 비교해서 봤었을 때 모델을 정중앙보다 한 3분의 1 지점에 두고 여백을 남기는 구도가 자주 활용되는 사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미지를 보자면 이 교차점이 되어지는 포인트에 이 메시지를 담고 싶은 이 사진으로서의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게 다 드러나 있죠. 주인공의 얼굴, 그리고 핵심의 도구들이 있음으로써 이 표정이 읽어지고 상황이 읽혀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한 장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강조입니다. 여기 왼쪽에 이미지들 한번 살펴볼게요. 똑같은 이미지, 똑같은 강조점이 똑같은 이미지이지만 이것들의 강조점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읽혀지는 메시지가 혹은 전달되어지는 메시지가 다르게 기억되어질 수 있는데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인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색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글자의 크기 혹은 이탈릭으로 표시를 했고요. 주요한 메시지를 여기는 볼드, 더 진하게 표시로 주요한 메시지들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강조는 색, 크기, 굵기, 위치 등을 통해서 특정 요소에만 주의를 모으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강조가 많아지면 강조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패션 쇼핑몰의 세일 배너에 세일 50% 오늘만 무료 배송 쿠폰 모두 들어가 있으면 오히려 그 아무것도 눈에 띄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50% 반대로 50% 하나만 크게 강조를 하고 나머지를 작게 처리하면 소비자는 핵심 정보를 빠르게 이해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이제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것들에서도 그 뭐 더블 컨셉이라던가 지그재그라던가 뭐 이런 세일 배너를 비교해 보면 강조 요소가 많은 배너와 핵심 숫자 하나만 강조한 배너의 차이를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너무 뭐가 많으면 잘 안 보인다라는 거죠. 특히 막 우리가 요즘은 많이 이용하고 있지 않지만 뭐 G마켓이라던가 뭐 이런 그 오픈 마켓들, 그러니까 여러 셀러들이 경쟁을 하는 곳에 가면은 특히나 이렇게 그 강조점이 너무너무 많아서 결국은 그 산만한 사이트들의 그 정보에 지쳐버린 소비자들이 점점 더 오픈 마켓을 멀리하고 적절한 정보 나에게 큐레이션해주는 그런 사이트들에 더 많은 소비자들이 이렇게 그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결국에 이제 그런 그 오픈마켓들이 점차 쇠퇴의 길을 겪게 된 이유가 이런 같은 맥락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다음은 폰 레스토프 현상입니다. 폰 레스토프 현상은 여러 비슷한 것들 사이에서 유독 다른 하나가 더 오래 기억되는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대자동차의 아반떼, 소나타, 그랜저가 막 즐비하게 막 있는 우리나라의 도로에서 사이버 트럭 딱 보이면 그날 하루 수많은 아반떼를 봤음에도, 수많은 그랜저를 봤음에도, 수많은 뭐 그 소나타를 봤음에도 사이버 트럭 한 대 딱 봤던 게 훨씬 더 가장 기억에 오래 남고 그리고 그 기억이 잔상이 남아있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패션에서도 자주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체 룩이 블랙, 화이트, 그레이처럼 무채색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빨간 가방 하나가 들어간다면 소비자들은 그 빨간 가방 하나를 더 오랫동안 기억하게 된다고 합니다. 혹은 여러 제품들이 같은 톤으로 촬영되어져 있는데 신상품만 다른 조명이나 다른 색으로 연출하면 그 제품이 시즌의 핵심 아이템처럼 보여지게 되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을 사례 영상을 하나 함께 보면서 뒤에 설명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영상, 잠깐 짧게 봤던 그 영상은, 자크미 씨의 거대한 백 캠페인인데요. 유독 다른 하나를 극단적으로 만든 사례입니다. 실제 크기보다 많이 과장된 거대한 가방이 도시를 달리는 장면은 폰 레스토프 현상과 초정상 자극을 동시에 설명하기에, 동시에 소비자들에게 설명하는 사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봤을 때 기억에 남는 것이 제품인가요? 크기인가요? 아니면 저 가방이 달리고 있는 저 상황인가요? 여러분들이 떤 기억에 남는지 궁금하네요. 또 우리가 이제 패션 미디어 의 잡지 기획 혹은 광고 기획 혹은 이제 콘텐츠들을 잘 배치하고 그 이미지들을 삽입하다 보면 어, 모델을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이미지에서 사람의 얼굴이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얼굴의 비중이 크면 어떤지, 작으면 어떤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얼굴이 크게 보이게 되면 인물의 개성, 신뢰, 생각이 더 많이 강조된다고 하고요. 또 반대로 얼굴이 작고 전신이 많이 보이면 얼굴보다는 옷의 실루엣, 분위기, 스타일이 강조된다고 합니다. 뷰티 광고에서는 얼굴 클로즈업이 효과적입니다. 피부의 표현, 그리고 메이크업, 표정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의류화보에서는 전신이나 반신 구도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여줘야 되는 의류 제품의 핏감이라던가 길이감, 실루엣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또 어, 잡지에서의 그런 인터뷰 기사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럭셔리 브랜드의 엠베서더의 컨텐츠를 담는, 어, 담은 화보나 기사 같은 경우에서는 얼굴의 비중을 높입니다. 뭐, 샤넬이더라도 지드래곤을 막 강조를 한다라던가 지드래곤을 강조한다라던가 혹은 뭐 미우미우 같은 경우에는 장원영의 표정을 더 많이 강조한다라던가 뭐 이런 경우에는 그 브랜드의 엠베서더의 얼굴의 비중을 높여서 그 브랜드 엠베서더의 그 권위를 전달하는 그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라는 그림 위성 효과입니다. 그림 위성 효과는 글보다 이미지가 더 쉽게 더 오래 기억된다는 원리입니다. 패션 미디어에서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는 상품 설명을 읽기 전에 이미지를 먼저 보기 때문이죠. 특히 모바일 쇼핑에서는 썸네일 한 장이 클릭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패션은 좋은 카피보다 먼저 보이는 착장 이미지가 결국에는 소비자에게 노출되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고요. 모바일에서는 썸네일 한 장이 그 제품을 더 자세히 보고 싶게끔 만드는 판단의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즘은 더더욱이나 텍스트나 뭐 이런 것들, 글귀들이 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더 많죠. It's not a journey. Every journey ends, but we go on. The world turns and we turn with it. Plans disappear. Dreams take over. 이거 혹시 알아들었나요? 혹시 어떤 광고인지 예상하고 있나요? But wherever I go, there you are. My luck, my fate, my fortune. Chanel number 5. Inevitable. 어떠셨나요, 여러분? 제품 설명은 거의 없는데도 브랜드 분위기가 전달되어지셨나요? 샤넬이 가지고 있는 브래드 피트의 그 이미지로서 보여졌던 혹은 그 브랜드의 엠베서더의 권위가 느껴졌던 어, 광고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정리하면 시선 설계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구도입니다. 황금비와 3등분으로 안정적인 화면을 만듭니다. 둘째는 주목입니다.
강조와 톤 레스토프 현상으로 한 가지를 확실하게 보이게끔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억입니다. 얼굴 비율과 이미지 중심의 구성이 무엇이 오래 남을지를 설계해냅니다. 패션 콘텐츠를 만들 때 항상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콘텐츠를 보면서도 한번 나누어 보라고 했었죠. 질문을 해보세요. 이 화면에서 소비자가 가장 먼저 볼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리고 무엇을 기억하게 만들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모듈은 미감과 신뢰입니다. 사람은, 사람들은 보기 좋은 것을 더 믿을 만하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가요? 모든 곡이 다 명곡이잖아요. 그쵸? 빅뱅 하면 막 눈물뿐인 거짓말. 바보 알아요 혹시? 모르잖아. 알죠. 뻥치시네. 불러봐요. 여러분 아시죠? 뻥치시네. 모르잖아. 둘, 셋. 너 거짓말. 진짜 거짓말로 생각 못했다, 그죠? 농담이고, 패션 브랜드에서의 시각적 완성도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신뢰의 근거가 된다고 합니다.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상세 페이지가 조잡하면 브랜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집니다. 반대로 정돈된 화면, 그리고 고급스러운 사진, 일관된 색과 여백, 톤 앤 매너는 제품의 품질까지도 더 좋게 느끼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친미성 사용성 효과는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실제보다 더 사용하기 쉽고 좋게 느껴지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태가 아름다운 것이 결국에는 더 많이 그 사람들에게 선택을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같은 옷을 판매하는 두 쇼핑몰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사진의 크기, 여백, 버튼의 위치가 정돈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이미지가 깨지고 글자가 복잡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는 첫 번째 쇼핑몰의 제품을 믿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29cm의 사례를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지금, 이 폰트가 깨지는 건 제가 지금 이게 캡처 화면을 하느라고 조금 이미지가 겹치는 부분인데, 이렇게 톤의 무드만 한번 봐주세요. 이 비율은, 실제 그 비율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 조금 감안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캡처하는 이 상황이 조금 그렇습니다. 29cm나 W 컨셉 같은 경우에는 그 오픈 마켓이 그 즐비하던 그 시절에 이 신미성 사용성 효과를 먼저 느끼고 소비자들에게 같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그 29cm에 입점되어져 있는 그 제품일 경우에 더 신뢰감 있고 더 예쁘게 느껴지고 더 감각이 앞서는 느낌을 보이게끔 하면서 유저들의 이제 유저라고 할 수 있는 이 소비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렇게 29cm가 이러한 시도를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온라인 편집 매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각각의 이런 셀러들이 직접 사진을 찍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29cm가 처음 10x10이라고 하는 편집 매장과 온라인 편집샵과 구분을 하기 위해서 완사입을 하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29cm의 무드를 잘 이해하는 작가들을 두고 런칭 전에 제품들을 다 수거를 해서 29cm 사이트의 톤과 매너에 맞게끔 이런 제품의 사진, 그리고 메시지, 이 제품 설명, 상세 설명, 그리고 상세 페이지의 사진들을
일괄 찍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제품들을 그러진 않고요. 주력 제품들을 그렇게 그 같은 작가와 같은 편집자의 그 톤의 무드를 유지함으로써 다른 온라인 편집샵들과 차별성을 꾀했었고요. 그리고 정돈되어진 사이트의 이미지, 그리고 일관되어져 있는 전체적인 이미지, 전체적인 그 톤의 무드가 다른 그 톤의 무드 덕분에 29cm가 이제 그 아마 시장에 잘 자리 잡았던 사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더블 컨셉도 마찬가지고요. 다음은 광택 편향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택 편향은 윤기 있고 반짝거리는 물체를 매력적으로 느끼는 경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새로운 스마트폰, 글로시한 립글로스, 그리고 반짝이는 세차, 처럼 패션 아이템은 뭐 주얼리, 립 제품, 가죽 가방, 그리고 세틴 소재, 에나멜 슈즈 등을 촬영에서 많이 활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광택은 생기발랄한 새로움, 고급스러움을 전달합니다. 하지만 모든 제품에 광택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친환경 브랜드나 내추럴 브랜드는 오히려 매트한 질감이나 그 질감의 표현을 실제에 맞게끔 잘 살리는 것이 훨씬 더 진정성 있게 느껴질 수 있기도 합니다. 다음은 둥근 윤곽선 편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각지고 뾰족한 형태보다 둥근 형태를 더 안전하고 친근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뷰티 브랜드, 키즈 브랜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등은 둥근 로고나 부드러운 버튼의 형태를 많이 사용합니다. 반대로 테크웨어나 하이 패션, 스트릿 브랜드는 각진 형태를 사용해서 강한, 실험적인, 차가운 이미지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둥근 융색선 편향은 뭐 이런 그 미디어 혹은 뭐 이미지 이런 것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공간 디자인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거 약간 아웃포커스일 수도 있는데 그 우리가 흔히 리테일 백화점, 뭐 쇼핑몰 이런 곳들을 가면은 과거에는 이제 그 백화점, 쇼핑몰 이런 곳들의 먼저 수익 특징을 살피자면 이 백화점은 대부분이 임대업입니다. 내가 지어놓은 저 건물 안에 칸을 얼마나 잘 나누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입점시켜서 얼마나 많은 그 공간 안에서 효율을 낼 것인가. 잘 쪼개어서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많은 브랜드들이 들어와서 많이 팔아내게끔 하는 구색이 중심이었습니다. 과거엔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2000년대 이후부터 백화점이 물건을 사러 가는 곳이 아니라 물건을 보러 가는 곳이 되어졌죠. 여러 온라인 쇼핑몰 쿠폰 태워가지고 온라인 쇼핑몰 하게 되면 그날 하루 종일 들고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고 내일 입을 건데 내일 되면 도착하고 다만 백화점이 이제 거대한 쇼룸이 되어서 가고 있는 거죠. 내 온라인에서 살 제품들을 실제로 만져보고 입어보고 사이즈를 확인하는 순간 그러다 보니 백화점이 훨씬 더 고객들이 오랫동안 잘 머물 것인가, 혹은 고객들이 여기 와서 편안함을 머물고 하루 종일 있을 것인가. 고객들이 돈을 쓰는 곳은 결국에는 백화점에 오래 머물면서 밥을 먹고, 놀고, 영화 보고, 재밌는 일들을 하는 경험의 컨텐츠가 우선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으로 조금 트렌드가 변경이 되면서 그동안에 좁은 공간에 최대한 많은 기업과 브랜드들을 유치하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점차 백화점이 오랫동안 머물고 싶어지는 사람들이 안정감이 느껴지는 그리고 그 공간에서 편안함이 느껴져서 구매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간을 연출하기 위해서 동선도 과거에 빼곡하게 직선형의 매장의 그리드를 나누었다면 요즘은 이제 곡선형으로 휴게 공간도 많이 두고 꼬불꼬불꼬불 걸어가면서 이 공간에 오래 머물었다 하더라도 지루하지 않게끔 보여지게 하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 다양한 디자인 요소의 공통적인 요소니까 여러분들도 재밌는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가구의 뒷면입니다. 가구의 뒷면 원칙은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품질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패션에서는 안감, 봉제, 라벨, 포장, 배송 박스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특히 예를 들어 소비자가 옷을 받았을 때 포장지, 택, 라벨, 박스까지 브랜드의 톤이 일관되어지면 이 브랜드의 같은 경우에는 디테일을 굉장히 신경 쓰는구나 라고 느낍니다. 요즘은 언박싱의 경험 자체가 SNS의 컨텐츠가 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디테일까지도 미디어가 되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요. 온라인 쇼핑몰 전용 브랜드, 그러니까 온라인에서만 판매되어지고 있는 그 브랜드에서 옷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데 대부분은 우리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옷을 사면 어떤 박스에 옵니까? 대부분 박스에 오지 않죠. 이렇게 가벼워야 되고 빨라야 되고 많이 쌓여져야 되기 때문에 물류 비용이나 공간의 효율 때문에 대부분의 쇼핑몰들은 회색 단단한 그 비닐 그 접착제가 묻어져 있는 그런 곳에 그 PP 봉투에 이렇게 싸져서 오는 경험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그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6만 얼마짜리 블라우스를 사던 20만 원짜리 원피스를 사던 그 옷에 그 자기의 브랜드 로고가 박혀져 있는 옷걸이를 넣어서 비닐로 그 세탁소 비닐 같은 그 자기의 비닐을 담아서 그 납작한 박스에 다 포장을 해줬습니다. 저는 그 경험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온라인 브랜드였었는데 이게 자기 옷을 소중하게 대하는구나. 그리고 소비자가 그 옷을 받았을 때 여러 번의 이제 수고를 거치지 않고 바로 펼쳐서 다음날 입고 갈 수 있는 그 경험을 선물하는구나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경험이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브랜드가 제가 처음 알았을 때보다 더 승승장구하더니 지금은 아주 그 몇백억대 브랜드가 되었고 도산공원에 있는 강남 도산공원에 있는 그 쇼룸도 곧 오픈한다고 하더라고요. 그와 동시에 이제 뭐 6만 원, 8만 원, 뭐 10 몇만 원 정도면 살 수 있었던 그 블라우스들이 20만 원, 20 몇만 원, 30만 원까지 올라갔지만 그 브랜드를 이끌어가는 디자이너, 디렉터의 그 처음부터 자기의 브랜드를 고급스럽게 그리고 자기의 제품을 정성스레 대하는 그 과정들은 정말 잊지 못할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몇 가지 영상이 또 있는데 같이 한번 나누어 볼게요. Using your hand is a universal language. That idea of like bringing your body to someone, it's really profound. The touch of something holds memory, holds experience. Yeah, I remember my uncle's hands because he worked on cars a lot. My dad's hands, the way he played the piano, it's like a vessel to the soul. When I'm listening to music, my hand is figuring out and following the melody. Craft has its own language. It all depends on the person, too. There's just little details, you know? When I act, it feels like I'm acting with my skin. One of the most beautiful things you can do when you're writing is invoke a gesture, the idea that you can speak with your hands. You can show everything with your body. Sometimes you have to give very small gesture. すごくこう研ぎ澄まされたシンプルな動きっていうのが多い気がします。Craftsmanship is first from the hands. My hands are always in motion, like my sculptures. Universale il linguaggio dei gesti. Often the things that end up speaking to a lot of people are the things that would speak to one person. Tu come artista e io come artigiano facciamo tutto questo ad arrivare al bello. 어떠셨나요? 이 영상을 제품보다 무엇을 먼저 보여주셨던가요? 로고를 보셨나요? 손을 보셨나요? 그리고 아티스트들의 이야기가 들리셨나요? 보테가 베네타는 로고보다 가죽의 짜임과 손의 움직임, 그리고 제작 과정을 강조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보이지 않는 장인 정신을 브랜드의 언어로 바꾼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보테가 베네타의 그 안트로치아토라고 하는 이 가죽의 엮음의 기술은 굉장히 숙련된 장인들만 할 수 있는 고급 기술이라고 하죠. 네.
이처럼 그 가구의 뒷면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미처 찾아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평생 살면서 가구를 열어서 다시 꺼내어서 보지 않을 것 같은 그 가구의 뒷면까지도 그 기업이 쭉 자기의 메시지를 혹은 자기 제품에 추구하는 가치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인화입니다. 의인화는 사람처럼 보이는 대상에게 더 친밀감을 느끼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패션 브랜드에서 캐릭터, 마스코트, 얼굴처럼 보이는 패키지, 그리고 인체의 곡선을 닮은 향수병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브랜드의 캐릭터가 있으면 소비자는 브랜드를 더 쉽게 기억하고 감정적으로 연결되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키즈, 뷰티,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에서의 의인화 전략은 친근감을 높이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동안 효과입니다. 동안 효과는 큰 눈, 그리고 둥근 얼굴, 부드러운 인상에서 순수함과 신뢰를 느끼는 경향입니다. 패션미디어에서는 내추럴 뷰티, 스킨케어, 키스 패션, 친환경 브랜드에서 자주 활용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델의 얼굴형, 표정, 로고의 곡선, 패키지의 둥근 형태가 모두 안심감을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동글동글한 그 곡선의 안정감을 느끼는 건 앞서 봤던 사례와 유사하지요. 근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귀여운 것에 더 많은 사람들이 순수하고 정직하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뉴비트이네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매직 트라이앵글입니다. 매직 트라이앵글은 눈 두 개와 입처럼 보이는 삼각형의 배치가 있으면 사람처럼 인식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SNS에서 얼굴이 들어간 썸네일이 눈에 잘 띄는 이유도 이와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패션 광고에서의 모델의 얼굴은 강력한 정지 효과를 가집니다. 소비자는 무엇보다 먼저 얼굴과 표정을 보고 컨텐츠를 멈춰 볼지를 결정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두 번째 모듈의 그 정리입니다. 미감과 신뢰를 종합해서 보자면 미감은 단순히 예쁘게 꾸미는 것이 아닙니다. 정돈된 화면은 신뢰를 만들고 디테일은 브랜드의 품질을 증명하며 형태와 표정은 친밀감을 만듭니다. 여러분이 패션 브랜드의 컨텐츠를 기획할 때 예쁜가 보다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디자인은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주는가라고 물어야 하지요. 세 번째 모듈은 색이 브랜드 성격을 만든다입니다. 색은 가장 빠르게 브랜드의 성격을 전달합니다. 사람은 브랜드 설명을 읽기 전에 컬러부터 먼저 봅니다. 블랙은 고급스럽고, 블루는 신뢰감을 주고, 그린은 자연과 지속 가능성을 떠올리게 합니다. 먼저 블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블랙은 세련미, 권위, 고급스러움, 그리고 우월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인지 럭셔리 패션 브랜드에서는 블랙, 화이트, 골드의 조합이 자주 사용됩니다. 블랙은 제품을 더 비싸 보이게 하고 브랜드에 무게감을 줍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사용되면 차갑고 거리감 있는 이미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 하나 같이 나눠보고 볼게요. The past can be beautiful. A memory, a dream, but it's no place to live. And now is the time. The only way out is up. And it's not heaven, it's a new world. The future is gold. J'adore. Dior.
you got me let go. Must be love on the brain that's got me feeling this way. No matter what I do, I'm no good without you, and I can't get enough. Must be love on the brain that keeps cursing my name. No matter what I do, I'm no good without you, and I can't. Your dreams, make them real. J'adore Dior. 네, 디올의 자도르라는 향수 광고였는데요. 자도르는 그 패키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골드가 엄청 메인입니다. 골드, 그 자도를 상징하는 골드의 컬러, 그리고 블랙, 광택과 조명을 통해서 향수를 단순히 제품이 아니라 그 자도르를 럭셔리의 판타지, 그러니까 자도르의 향수의 그 판타지를 영상으로 표현한 사례였었습니다. 이 영상 보셨을 때 제품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이미지는 혹시 무엇이었을까요? 궁금하네요. 금색의 향금의 골드였나요? 뭐 물이었나요? 피부였나요? 빛이었나요? 그중에 인상 깊었던 것들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블루입니다. 블루는 신뢰, 안정, 그리고 친근감을 전달합니다. 데님 브랜드라던가 캐주얼 브랜드, 그리고 테크 기반의 패션 플랫폼에서 블루를 쓰면 안정적인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결제 화면이라던가 회원 가입처럼 소비자가 안심해야 하는 순간에도 블루 계열은 가장 효과적으로 쓰여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블루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세계 연상 이미지 때문인지 식욕이라던가 아니면은 따뜻함과는 꽤 거리가 멀게 느껴져서 감정적인 온기를 전달하는 데에는 약간의 한계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블루 같은 계열에는 우리가 광고에 미디어에 많이 쓰여지는 건 상징적으로 금융이라던가 전자기기라던가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신뢰감을 형성하는 컬러로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여지긴 하지만 이성적인 판단, 객관적인 상황 이럴 경우에 쓰여지지 뭔가 감싸 안는 듯한 그런 공감의 상황에서는 많이 쓰여지지 않은 것 같긴 해요. 네. 다음은 녹색 효과입니다. 녹색은 자연, 지속 가능성, 그리고 윤리적 소비, 그리고 편안함을 상징합니다. 패션에서는 친환경 소재나 비건 레더, 업사이클 브랜드가 녹색을 자주 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패션 미디어에서 녹색은 단순한 색이 아니라 브랜드의 가치관을 표현하는 장치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파타고니아 영상을 볼 건데요. 한번 사례 영상을 보고 이미지가 잘 전달되어지는지 같이 한번 나눠볼게요. Muchas gracias.
파타고니아는 항상 장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옷을 단순한 패션으로 해서 소비되는 것으로 가지 않고 절대 필요에 의해서 구매하고 그다음에 애정을 갖고 오랫동안 잘 간직해서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그 갖다가 자기의 추억이라 생각하는 그런 쪽으로 간다고 하면 대단히 고무적이죠.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어떤 브랜드도 시도하지 않았던 건데 외국에서 살짝 들은 건 있는 것 같아요. 캠핑카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시도하기 굉장히 신선했고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물질이 너무 풍요하잖아요. 낭비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아마 파타고니아가 그게 선두주자가 돼서 다양한 우리나라 국내 브랜드도 자극을 받아서 그런 활동이 많이 널리 펴지길 바랍니다. 저도 그런 빈티지라고 해야 되나요? 옷을 오래 입는 걸 좋아해서 하나를 사서 입다 보면 언젠가는 틀어지고 지퍼가 고장이 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뭔가 수선집에 가서 똑같은 소재라든가 이런 것도 찾기 힘든데 제가 파타고니아 매니아이긴 하지만 사실은 저한테는 제 체형에는 안 맞아요. 그래서 항상 바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못 사 입고 옷도리만 사서 꼭 수선을 해야 됐거든요. 내가 이만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만큼을 갖고 다닌다고 하면 이만큼의 무게를 더 쓸데없는 무게를 불편하게 들고 다니는 거거든요. 구매한 지는 이거 한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옷 같은 경우는 원래 긴 바지였는데 저희가 입지 않았던 거예요. 입고 나면 더 오랫동안 더 추억을 갖고 많이 입을 것 같아가지고. 저도 이 모자를 되게 오래 가지고 있을 것 같은 이유가 이제 여자친구랑 일본 처음 갔을 때 같이 갔던 모자니까. 저한테는 아주 좋은 기회고 환경을 생각하는 마인드? 그런 것들이 제품도 우수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견고함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20년 된 옷들 나중에 구경해 보세요. 파타고니아의 사례 영상을 봤습니다. 파타고니아의 이 캠페인은 새 옷을 사라고 말하기보다 오래 입고 수선하는 가치를 강조합니다. 지속 가능성은 색이 아니라 이야기로 설득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제품을 팔고 있나요? 가치관을 팔고 있나요? 이 파타고니아라는 브랜드의 가치관은 실로 엄청납니다. 이렇게 브랜드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좀 너무 많이 가야 돼서 이렇게 짧게 요약을 해서 말하자면 뭐 자연을 지키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파타고니아가 소비하는 저런 패션 아이템들이 자연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 혹은 우리 사람에게 필요해서 그 제품을 만들었지만 그 제품이 최대한 자연을 고갈시키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브랜드의 방침이자 철학입니다. 그래서인지 파타고니아는 10년 전에 가서 입었던 스테디셀러가 올해의 매장에도 똑같은 상품이 팔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그 창업자가 디자인이 바뀌어지면서 소비자들에게 의도되어져 있는 유행과 의도되어져 있는 낡음을 기업이 판매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소비자가 파타고니아의 옷을 실증이 나서 입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디자인을 내기보다는 튼튼하게 오래 입고 그리고 그것을 미워하지 않게 감정적으로 싫어지지 않도록 실증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브랜드의 철학이고, 그리고 수선이 굉장히 적극적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해질 때까지 입어준 소비자에게 감사를 표하며 수선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리폼에도 적극적입니다. 실제로 한 예로 우리 집에서 옷을 더 많이 사지 마세요라고 해서 웹사이트에 검색했었을 때 파타고니아를 살 수 있는 판매 사이트가 먼저 노출되기보다는 해외의 경우에는 그 제품을 살 수 있는 중고 의류 사이트가 더 상단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그 키워드 광고라던가 이런 곳에는 전혀 그 프로모션 비용 지출하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재밌는 브랜드죠. 컬러에 대한 부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색은 장식이 아니라 포지셔닝입니다. 블랙은 럭셔리, 블루는 신뢰, 그린은 지속 가능성을 말합니다. 우리의 브랜드의 색은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인가요? 여러분들의 컨텐츠는 어떠한 아이덴티티가 컬러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인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모듈, 정보를 읽히게 하자입니다. 모듈은, 정보 구조는, 패션 미디어는 정보를 많이 보여주는 것보다 잘 읽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세 페이지에서 소재, 사이즈, 세탁법, 배송, 리뷰가 모두 있어도 이 읽어질 수 있는 구조가 나쁘면 소비자는 읽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글을 읽는 것을 싫어하는 소비자들은 예쁘지 않고 편하게 읽혀지지 않으면 절대 읽지 않습니다. 정보는 잘 나누어서 잘 다시 그룹핑을 시키고 그리고 필요한 말만 해야지 잘 읽어지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유념하고 그 글이들을 편집하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정보의 정보를 의미 있는 덩어리로 나누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청킹은 패션 쇼핑몰 상세 페이지에서 소재, 핏, 사이즈, 세탁법, 배송, 리뷰를 구분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이걸 구분하는 과정을 청킹이라고 합니다. 모든 정보를 긴 문장으로 나열하면 소비자는 피로감을 느낍니다. 반대로 카드형 구조나 아이콘 소제목을 사용하면 빠르게 스캔해서 원하는 정보들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폐쇄성입니다. 폐쇄성은 불안정한 형태도 내가 완성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 팬더의 그림의 모든 라인이 정리되어져 있지만 얘가 팬더라고 하는 것에 누구도 의심하지 않죠. USA, IBM이라는 글자가 다 읽혀지시나요? 잘 읽으셨습니다. 패션 로고나 화보 이미지에서 일부를 잘라내도 소비자는 전체의 형태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델의 몸이 프레임 밖으로 일부 잘려도 우리는 전체의 자세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주로 미니멀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만들 때 자주 쓰여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속 법칙입니다. 한 방향으로 이어지는 선, 요소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인식하고 기억하는 경향입니다. 연속 법칙은 사람의 시선이 이어지는 방향에 따라 흐른다는 원리입니다. 이렇게 잡지 레이아웃이나 SNS의 컷들을 보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면 소비자는 하나의 이야기처럼 받아들입니다. 룩북에서도 첫 컷, 디테일 컷, 착장 컷, 클로징 컷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 브랜드의 스토리나 그 시즌의 디자이너가 추구하는 철학이 더 잘 전달되어진다고 합니다. 다음은 희귀 법칙입니다. 선택지가 늘어날수록 결정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법칙인데요. 패션 쇼핑몰에서 상품의 수가 너무 많고 필터가 복잡하면 소비자는 오히려 구매를 미루게 됩니다. 못 고르겠어. 너무 많아서 못 고르겠어. 라고 하는 소비자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더 많이 보여주기보다는 잘 골라주기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 출근 룩 5가지, 하객 추천 7가지처럼 큐레이션하면 선택의 부담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특히 쇼핑몰 같은 경우에도 너무 많은 것을 담으려고 하다 보면 그 브랜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전달되어지지 않죠. 그래서 패션 브랜드 영업 MD들은 이 아이템의 가지수를 어떻게 조절하고 소비자들에게 구색이 없어 보이지 않으면서도 너무 많아서 난잡해 보이지 않을 그 접점을 찾아내는 것이 MD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유니클로 같은 경우에는 복잡한 트렌드보다는 기본 아이템을 명확하게 제안합니다. 제품의 종류는 많지만 결국에는 그 많은 제품들, 종류가 많은 제품들의 카테고리들은 명확합니다. 히트텍, 따뜻하게 해주는 이너웨어, V넥, 보트넥, U넥, 라운드넥, 긴팔, 반팔, 슬리브리스, 칠부, 컬러의 베리에이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처럼 기본 아이템을 깊게, 상품의 구색을 깊게, 그리고 상품의 구색이 좁게 이렇게 집중하고자 하는 그 상품 기획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특히나 요즘처럼 경쟁도 많고 제야도 많고 다양한 브랜드들이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소비자들의 알고리즘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혹은 그 알고리즘에서 한번 들어오기 어려운 소비자가 어떻게 하면 내 쇼핑몰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구매까지 이어지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그 과정에 더 많은 그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현재입니다. 다음은 순차적 위치 효과입니다. 순차적 위치 효과는 처음과 끝에 제시된 정보가 더 잘 기억된다는 현상입니다. 그 패션 영상에서는 특히 첫 번째 3초가 매우 중요합니다. 비주얼 머천다이징에서도 매장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VP가 가장 중요한 것처럼 처음에 강한 이미지가 나오지 않으면 사용자는 바로 넘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룩북에서도 첫 컷과 마지막 컷은 항상 중요한 룩이나 브랜드의 메시지를 배치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다음은 여백 공포입니다. 여백 공포는 빈 공간을 견디지 못하고 무엇이든 채우려고 하는 경향입니다. 하지만 패션 세계에서는 여백은 고급감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까 럭셔리 브랜드들의 광고 처음에 보셨죠? 그런 것처럼 저가형 광고에는 가격, 혜택, 문구 등을 빡빡하게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이엔드 잡지나 명품 광고는 오히려 많은 여백을 남겨서 제품 하나에 집중하게 합니다. 더 많은 것을 담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 여백의 공포를 잘 참아낸 그 미니멀의 대표주자 브랜드입니다. 더 로우인데요. 다음, 차분한 색조와 건축학적인 실루엣을 추구하는 질샌더입니다. 질샌더도 정말 미니멀의 대명사죠. 제품과 소재에 집중하고자 하고 화보에 더 많은 것을 담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미니멀한 브랜드의 이미지는 넓은 여백을 통해서 세련미와 고급감을 표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너무나 더 많은 것을 담아 허전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음 아이콘 효과입니다. 사물을 단순한 그림이나 기호로 바꿔서 인식하고 상기를 쉽게 만드는 표현인데요. 그 패션에서는 세탁 기호, 그리고 사이즈의 아이콘, 장바구니, 그리고 즐겨찾기 같은 필터 아이콘들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는 긴 설명보다 직관적 아이콘이 더 빠르게 이해되거든요.
하지만 이 아이콘이 너무 낯설거나 공감할 수 없다면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보편적인 형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직관을 표현하는 것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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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자, 대성당 효과입니다. 대성당 효과는 공간의 높이가 사고방식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의자에 앉아 있더라도 천장의 높이가 달랐을 경우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높은 천장은 추상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촉진한다고 하고요. 낮은 정장은 집중적이고 구체적인 사고를 돕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이 기다리는 광장이나 뭐 아니면 전시장이나 뭐 이런 곳은 이렇게 조금 층고를 높게 해서 공간의 개방감을 높이고 그리고 그 공간이 좁은 공간이더라도 사람들이 조금 더 넓은 공간으로 인식하게끔 합니다. 하지만 좁은 집중을 해야 되는 공간의 경우에는 천장을 낮게 두어서 그 공간이 울림을 혹은 그 공기의 흐름의 울림을 조금 더 최소화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패션 플래그십 스토어가 높은 층고와 넓은 공간을 사용하는 이유는 브랜드의 예술성과 세계관을 체험하기 위해서입니다. 반면 피팅룸이나 상담 공간은 아늑해야 실제 구매 결정을 돕기 때문에 럭셔리 브랜드들의 상담 테이블, 뭐 시계를 본다라던가 그리고 뭐 주얼리를 본다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자세하게 그 제품을 보기를 원한다면 구석에 앉는 자리로 따로 상담을 하는 경우들, 따로 이제 고객의 응대를 위해서 좌석에 앉는 경우는 이처럼 넓은 공간에서 그 제품을 선택하게 했다가 다시 이제 구매를 결정할 때 조금 더 집중되어져 있고 그 제품을 더 잘 볼 수 있도록 하는 그 층고의 효과를 누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필리아 효과입니다. 바이오필리아 효과는 자연의 요소가 스트레스를 낮추고 호감을 높인다는 원리입니다. 패션 화보에서 자연광, 식물, 나무, 흙, 바다 배경을 사용하면 편안하고 지속 가능한 이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친환경 패션 브랜드가 자연이나 우드 소재를 많이 사용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와 연결이 됩니다. 그 제가 언젠가 파크랜드 제조 공장에 갔던 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의류를 봉제하는 공장이기 때문에 뭐 섬유 먼지가 굉장히 많았을 텐데 그리고 100세개 셔츠, 이렇게 미세계 그 아이템을 다루는 곳일수록 환경이 지저분해서 그 최종 제품에 때가 묻거나 지저분해서 상품의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깔끔하고 정돈된 환경을 유지하는데 제가 그 파크랜드 공장에서 조금 인상적이었던 것이 그 생산 라인에서 그 다음 단계가 넘어가는 곳에 그 통로에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초록 낮은 화분들이 쫙 배치되어 있었던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 공장장님이 말씀해 주시기로는 그 건조하고 기계음이 많이 나는 그 공간에서 몇 초간 동안 제품이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그 몇 초간 동안이라도 초록색을 보게 되면 사람이 다시 약간 환기가 되어져서 실제로 그 공간에 서 이제 제품을 만드는 숙련공들이 불량률도 떨어지고 정서적으로 굉장히 많이 안정되어지는 라고 하는 그런 이렇게 의견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바이오필리아 효과는 이처럼 사람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그 연구 결과로 입증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조망 은신처 이론입니다. 조망 은신처 이론은 사람은 딱 트인 공간과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낀다는 이론입니다. 매장 입구에서는 전체가 잘 보이지만 피팅룸이나 상담 공간을 아늑하게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쇼룸이나 팝업 스토어에서도 소비자가 부담 없이 둘러볼 수 있는 동선과 조용히 머무를 수 있는 그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뭐 이렇게 우리 패션 미디어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식적으로 같이 알아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르메스 같은 경우에도 정말 구매를 할 것 같은 고객의 그 순간이 온다면 비밀의 방으로 데려간다라고 하죠.
것은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이렇게 구매에 대한 부담이나 압박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을 조용하게 잘 살펴볼 수 있는 시간과 그리고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그 고관여 제품인 자사의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그 구매 결정 단계에서의 안정감을 주기 위함도 있다라고 합니다. 패션이라고 하는 그리고 특히 소비자 구매 행동이라고 하는 이 모든 이론들이 참 복잡 미묘하고 사람 심리가 더 되게 사람의 심리가 이렇게 심리가 잘 밀당이 되어져야 되는 이론인데 패션 브랜드 매장, 럭셔리 브랜드 매장, 그리고 어, 백화점, 더현대 같은 이런 리테일들에 가면 이 묘한 그 심리가 구매와 지어지게끔 참 잘 설계되어져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순간들이 많아서 저는 참 리테일 공간을 보는 것은 참 재미있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정보 구조와 여백을 종합해서 보자면 첫 번째, 청킹으로 정보를 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희귀 법칙을 고려해서 선택지를 줄입니다. 이건 단순히 선택지를 줄인다라기보다는 적절한 선택을 제한합니다. 그리고 셋째, 여백으로 고급감과 가독성을 만듭니다. 여러분들의 컨텐츠가 이 정보가 덩어리로 읽히는지 아니면 빼곡한 벽처럼 묵혀서 읽는데 부담감이 느껴지는 것은 아닌지를 잘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모듈은 마음을 움직이는 인지 편향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정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소비자의 판단은 달라집니다. 패션 광고의 문구, 그리고 가격의 표현, 모델의 이미지, 리뷰, 노출 반복 모두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장치입니다. 프레이밍입니다. 이건 우리 초반에 제 이론에 나왔던 내용이기도 하죠. 프레이밍은 같은 사실도 어떤 틀로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지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5만 원 할인과 20% 할인은 같은 혜택일 수 있지만 소비자가 느끼는 크기는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친환경 소재 80%와 합성 섬유 20% 포함도 같은 내용이지만 인상은 완전히 다르겠죠. 나이키 광고 하나 보고 다시 또 추가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Greatness. It's just something we made up. Somehow we've come to believe that greatness is a gift, reserved for a chosen few, for prodigies, for superstars. And the rest of us can only stand by watching. You can forget that. Greatness is not some rare DNA strand. It's not some precious thing. Greatness is no more unique to us than breathing. We're all capable of it. All of us. 하나 더 볼게요. Some people are told they were born with greatness. Some people tell themselves. Some measure greatness in precious metals, like iron. 너무 좋았다, 그죠? 이 광고는 운동화를 팔고 있나요? 아니면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감정을 팔고 있나요? 이런 것처럼 운동화를 직접 설명하기보다, 제품을 직접 설명하기보다 위대함은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프레임을 제시하면서
제품의 기능이 아니라 자기 극복의 상징으로 이 브랜드를 표현하고 있다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이키는 누가 뭐래도 도전적이고 저렴한 제품도 있고 아주 비싼 제품도 있지만 나이키를 아무도 싸구려라고 여기는 사람은 없고 이 나이키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그 브랜드의 아이덴티티가 어쩌면 소비자들이 이렇게 잘 그 소비자들의 뇌리 속에 잘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다음은 프라이밍입니다. 프라이밍은 먼저 본 자극이 이후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효과입니다. 광고 직전에 어떤 음악을 들었는지, 또 어떤 색을 봤는지, 또 어떤 모델이 등장했었는지에 따라서 제품의 인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아한 클래식과 음악과 함께 보여주는 드레스는 더 고급스럽게 느껴질 수 있고요. 반대로 부정적인 뉴스 직후 브랜드 광고가 나오면 그 브랜드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감정이 전이될 수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다음, 고전적 조건 형성인데요. 그 고전적 조건 형성이라는 뜻은 특정한 자극을 좋아하는 자극과 반복해서 연결하면 그 자체로 긍정적 반응을 유도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패션 브랜드가 특정 음악, 색, 향, 모델, 분위기를 반복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소비자는 어느 순간 그 색과 음악만 봐도 그 브랜드를 떠올리게 된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러한 사례는 미국의 아베크롬비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는데요. 그 아베크롬비라고 하는 브랜드는 매장 안에 특유의 그 아베크롬비의 향기가 계속해서 머물러지게끔 하고 그 사람들이 그 아베크롬비 향기를 느꼈었을 때 그 매장 안에 있다는 걸 느끼게끔 했고요. 또 특히나 이렇게 잘생긴 남자 모델들이 상의를 벗고 그 사람들과 막 사진을 찍어주는 그런 게 하나의 특정한 재미의 요소이기도 했었는데요. 그럼으로써 이 아베크롬비라는 브랜드가 도시적이고 잘생기고 세련되고 이런 이미지들로 같이 전 소비자들에게 각인되어지기를 반복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동영상 찍고 있어. 파리 매장 오픈 있었을 때인가 보다. 뭐 이런 되게이지만 뭐 이런 브랜드의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뭐 구설수에 올라서 브랜드가 엄청 200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20년 전에 폭망을 했다고 막 엄청 붐업이 됐다가 어느 순간에 좀 약간 인종차별 논란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다가 브랜드가 거의 뭐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었는데 최근에 다시 또 미국에서 많은 젊은 친구들에게 다시 상기되어지고 입혀진다라고 하더라고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다음, 인지부조화입니다. 인지부조화는 자신의 행동과 생각이 맞지 않을 때 느끼는 불편함입니다. 고가의 패션 제품을 구매한 뒤, 내가 너무 비싼 거 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때 브랜드가 구매 후 스타일링 가이드라던가 관리법, 그 좋은 리뷰를 제공하면 다시 이제 소비자는 잘 샀네, 많이 하겠네, 많이 입겠네라고 하며 그 구매를 합리화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그 구매 이후에 그 브랜드가 관리하는 소비자를 관리하는 컨텐츠들도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활용법, 코디, 제한, 뭐 그리고 뭐 스카프 매는 법, 그리고 뭐 어울리는 코디, 뭐 이런 것들, 알고리즘으로서 이렇게 이걸 산 사람들이 많이 산 상품,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결국에는 인지 부조화 단계에서 소비자가 구매에 불만족을 느끼는 것이 있을까 봐 이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업이 노력하는 컨텐츠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노력하는 요소들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은 확증 편향입니다. 확증 편향은 자신이 이미 믿고 있는 것을 확인해주는 정보만 더 잘 받아들이는 것 경향입니다. 예를 들어, 지속 가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는 친환경 소재, 윤리적 생산, 업사이클 관련 정보를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브랜드는 타깃이 이미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파악하고 그 신념을 강화해주는 메시지들을 설계하면서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그리고 유입을 노리는 거죠. 다음은 단순 노출 효과입니다. 단순 노출 효과는 반복해서 보면 친숙하고 더 좋게 느껴지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여기 영어로 보면 네, 브랜드 로고라던가 시그니처 패턴, 반복되는 캠페인, 그리고 비주얼이 여기에 해당되어지는데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특히 막 우리가 신인 연예인들이 나왔을 때 최대한 많이 노출시키려고 노력을 하죠. 그것이 많이 노출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고 그리고 눈에 익숙해지면은 그게 더 멋있어 보이고 그리고 그 멋있음 안에서의 디테일을 찾게 되고 그리고 그런 것을 발견하면서 팬심이 커지는 거죠. 이런 것처럼 반복된 노출만으로도 그 대상을 점점 더 좋아하게 되는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예인들 PPL 된 제품들을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되는 것, 혹은 기업이 PPL을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많이 보여주고 많이 노출되어지면 그 제품을 점점 더 믿게 되고 뭐 이런 사례들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반복이 지나치면 피로감이 생깁니다. 따라서 반복을 하지만 약간씩 변주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Why do it? Why would you make it harder on yourself? Why chance it? Why put it on the line? With so much at stake, with so much room to fail, why risk it? Why would you dare? Seriously, why? You could give everything you have and still lose. But my question is, what if you don't? 사람들이 just do it에 미쳐갈 때쯤 why do it으로 위로를 하는 거죠. 반복되는 나이키의 메시지는 제품의 기능인지 혹은 행동의 태도인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광고였고요. 재밌었습니다. 하지만 나이키는 또 로고라던가 슬로건이라던가 결국에 도전하는 신체의 이미지를 반복해서 나이키는 결국에 도전하는 것이라는 이미지를 누적하게 되는 거죠. 변주를 줘가면서 반복이 지치지 않게끔 하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앞자리수 효과. 가격 판단에서 가장 앞자리수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4만 원과 39,000원, 1,000원 차이지만 심리적으로 지갑을 꺼낼 때 엄청난 무게감이 따릅니다.
자, 앞자리수 효과는 가격에서 가장 왼쪽 숫자가 크게 인식되는 경향 현상입니다. 대중 패션 브랜드에서는 그 9,900원, 39,000원, 99,000원 같은 가격 전략이 자주 쓰여집니다. 특히 59,000원, 49,000원은 마법의 가격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많은 소비자들이 49,000원, 59,000원에 대한 신뢰가 굉장합니다. 품질이 너무 저렴하지도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적당한 품질에 적당한 가격에 너무 쌀 것 같지 않은 그 마법의 가격. 그죠?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가요? 하지만 명품 브랜드에서는 이런 가격 표현이 브랜드의 품격을 낮출 수 있으므로 주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대 효과입니다. 기대 효과는 기대가 실제의 경험을 바꾸는 현상입니다. 프리미엄 패키지, 그리고 고급스러운 매장, 유명 앰베서더는 소비자의 기대 수준을 높이게 됩니다. 소비자는 같은 제품이라도 포장이 고급스럽게 되어져 있으면 좀 더 좋은 제품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패션에서는 제품 자체뿐만 아니라 제품을 만나는 방식이 경험을 만들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의 이제 2D 그래픽 작업 같은 경우에는 그 디자인의 심미적인 요소들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외에 배치라던가 혹은 종이의 재질감이라던가 여러 가지 요소들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 기대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겠지요. 다음은 호혜성입니다. 호혜성은 무언가를 받으면 되돌려주고 싶어 하는 사람의 심리입니다. 무료 샘플, 스타일링 팁, 쿠폰, 멤버십 혜택은 소비자들에겐 작은 선물처럼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브랜드가 무료 스타일링 컨텐츠를 제공하면 소비자는 그 브랜드에 호감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 브랜드에 있는 제품으로 다시 그 경험을 표현해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구매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특히 멤버십 혜택 같은 경우에도 충성도와 객단가를 높이게 되기도 합니다. 무주의 맹시는 눈앞에 있어도 예상하지 못한 것은 보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쇼핑몰에서 소비자는 자신이 원하는 정보만 찾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버튼이나 혜택은 사용자의 시선의 경로 위에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광고처럼 보이는 배너는 소비자가 아예 무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어, 소비자들이 잘 눈에 보이는 곳에 둘 것과 그렇지 않은 곳에 둘 것들을 잘 배치를 해야겠죠. 전략적. 정지, 도피, 대항, 항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강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람은 정지, 도피, 대항, 항복의 반응을 보입니다. 패션 커머스에서 마감 임박, 한정 수량, 오늘만 할인 같은 긴박감은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구매를 유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압박이 너무 강하면 소비자는 불편함을 느끼고 사이트를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그 긴박감은 적절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사냥꾼 육아 본능 편향입니다. 이 법칙은 성별에 따라 전통적 관심 편향을 설명하지만 현대 패션에서는 매우 조심해서 다뤄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과거에는 남성복이 강하고 여성복이 부드러움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젠더리스, 뉴트럴, 다양성이 중요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패션 미디어는 고정관념을 그대로 반복할 수도 있고 반대로 그것을 깨는 메시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정리할게요. 프레이밍과 가격 표현을 종합해보면 프레이밍은 가격, 소재, 등급 표현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어떤 사실을 어떤 단어로 말하느냐에 따라 소비자는 다르게 느낀다라는 거죠. 고가 제품보다 프리미엄 라인이라고 했었을 때, 그리고 합성 섬유 20%보다 친환경 섬유 80% 사용이 훨씬 더 긍정적으로 들립니다.
패션 카피는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가치를 해석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6번째 모듈로 욕망과 가치를 설계하다 부분입니다. 가치는 제품 안에 있지 않습니다. 희소성, 미완, 참여가 욕망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패션에서의 제품 가치는 소비자의 기대감이 결국에는 그 욕망을 만들어내는 가장 좋은 소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분을 얘기하자면 소비자들의 이제 구매 행동에 가장 기본되는 그 구매 행동에서의 가장 기본되는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블렌 이펙트라고 해서 가격이 비쌀수록 오히려 수요가 늘어나는 과시적 소비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명품 가방, 한정판의 스니커즈, 그리고 디자이너 브랜드가 대표적입니다. 이 경우 소비자는 단순히 그 제품의 기능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위, 취향, 문화적 소속감을 산다라고 해석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럭셔리 광고에서는 기능보다 분위기나 상징성이 더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에르메스라는 브랜드에서 그 벌킨백, 캘리백 같은 경우에는 살 수 없기 때문에 혹은 사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쉽게 닿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비싸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람들에게 선호가 되어진다라는 그 사례를 흔히 볼 수 있고요. 특히 가격 자체가 진입장벽이 높아서 희소성과 지위의 신호로 작용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광고는 제품 기능 그 자체보다 제품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더 많이 설계하게 됩니다. 다음은 초정상 자극입니다. 초정상 자극은 현실보다 과장된 자극이 더 강한 반응을 이끌어내는 현상입니다. 패션 화보에서는 실루엣, 색감, 조명, 보정으로 현실보다 더 매력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과장이 지나치면 실제 제품과 차이가 커서 신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해야 하고요. 패션 미디어에서는 이런 매력도를 높이는 그 상황과 그 제품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의 진정성 사이에서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비용 편익 분석입니다. 가성비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심비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여기서 비용 편익 분석은 제품을 살 때 비용과 이익을 비교했었을 때 고가의 코트를 살 때는 비싸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10년 입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입을 때 비용을 보면 합리적이다라고 설명을 하면 인식이 달라집니다. 패션 콘텐츠에서는 무료 배송, 무료 반품, 그리고 오래 입는 소재, 다양한 스타일링 가능성을 강조해서 그 심리적 비용성을 낮출 수 있게 됩니다. 다음 4번째로는 매몰 비용 효과입니다. 이미 들인 투자가 아까워서 계속해서 같은 선택을 이어가는 경향을 이야기합니다. 패션 커머스에서는 적립금, 멤버십 등급, 장바구니, 위시리스트가 여기에 해당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VIP 비용까지 2만 원 남았습니다 라고 하는 문구를 소비자가 추가 구매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거죠. 얼마 이상 더 장바구니에 담으면 등급이 이동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소비자들이 더 많이 받는 거라던가 더 많은 소비를 불러일으키게 한다라던가 그리고 흔히 우리가 패션의 영역을 벗어난 이야기를 하자면 프린터기라던가 이런 거는 기기값은 싼데 그 기기를 유지하기 위한 소모품의 비용을 비싸게 받는다라던가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 이 매몰 비용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사례가 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케아 효과입니다. 이케아 효과는 직접 만들거나 참여한 대상에 더 높은 가치를 느낀 현상입니다. 패션 커머스에서는 커스터마이징, 이니셜, 각인, DIY 키트, 나만의 스타일링 만들기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참여하면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내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때 애착과 가격의 수용도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자이가르닉 효과입니다. 자이가르닉 효과는 끝나지 않는 것을 더 잘 기억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패션 브랜드의 티저 캠페인에서 자주 활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커밍순, 내일 공개, 첫 번째 힌트처럼 일부만 보여주면 소비자들은 다음 내용을 기다리게 됩니다. 신제품 출시나 컬렉션 공개 전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구찌의 사례를 먼저 하나 보고 내용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영상을 보시는 바와 같이 구찌의 헤리티지를 게임형 공간으로 확장하면서 사용자가 직접 탐색하고 그리고 그 다음의 경험을 기대하게 만드는 거죠. 이때 봤을 때 되게 게임을 하듯이 재밌게 놀면서 그리고 이 전체적인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주면서 그 다음을 기다리게끔 하는 것이 자이가르닉 효과의 적절한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게임화입니다. 게임화는 점수, 미션, 보상, 등급 같은 게임의 요소를 비게임 영역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패션 앱에서는 출석을 체크하는 것, 룰렛, 미션, 리뷰 포인트, 등급 혜택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상이 즉각적이고 눈에 보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소비자가 자신의 진행 상황을 볼 수 있으면 재방문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특히 우리가 네이버페이나 이런 온라인 쇼핑을 이용할 때 다른 건 모르겠지만 네이버페이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 언제 쌓일지 모르는 포인트를 이렇게 쌓아둔다기보다 내 결제에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고 그리고 내 리뷰의 포인트가 적극적으로 쌓여가는 것을 볼 수 있어서 그 다음 쇼핑에 나에게 즉각적인 반응으로 할인을 해준다는 것이 큰 메리트가 되어서 시장에 쉽게 안착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방금 보셨던 영상과 이어지는 건데요. 영상 중 미션 공간을 탐색하고 장면을 추가하는 부분은 사용자가 브랜드를 보는 것에서 지나치지 않고 끝나지 않고 직접 움직일 때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 그리고 내 시선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지는 화면이 전환이 되어지게끔 하는 것이 또 즐거움의 요소가 되었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하나는 80대 20 법칙입니다. 전체 효과의 대부분이 소수의 핵심 변수에서 나온다는 팔레토 법칙인데요. 이 팔레토 법칙은 소비자 20%의 소비자가 80%의 매출을, 80%의 소비자가 20%의 매출을, 혹은 20%의 부를 가진 사람이 80%의 사람이 20%의 부를 나눈다. 이런 이야기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대부분의 소수의 핵심 요소에서 나온다는 법칙, 대부분 전체의 성과는 대부분의 소수의 핵심 요소에서 나온다는 법칙을 이야기할 때 자주 활용되어지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패션 쇼핑몰에서는 소수의 베스트셀러가 매출의 대부분을 만들 수 있게 된다라는 것. 따라서 모든 상품을 똑같이 보여주기보다는 핵심 상품의 대표 이미지를 상세 컨텐츠, 광고 노출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인 다른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리할게요. 베블린 이펙트라던가 자이가르닉 이펙트는 욕망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희소성과 미완이 갖고 싶음을 만들어낸다라는 이론으로
비싼 가격은 때로는 지위의 신호가 되고 티저는 기다림을 만들며 커스터마이징은 애착을 만든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패션 미디어 파트에서는 이 질문이 중요하게 보여집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있는가? 아니면 소비자들을 기다리게 만들고 있는가? 다음은 행동으로 이끄는 인터페이스입니다. 어포던스는 어떤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의 형태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버튼은 버튼처럼 보여야 하고 클릭할 수 있는 것은 클릭할 수 있도록 보여져야 합니다. 구매하기에 버튼이 너무 작거나 배경과 구분되지 않으면 소비자는 누르지 않습니다. 패션 앱에서는 CTA 버튼을 엄지 영역에 배치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CTA 버튼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자주 언급하고 중요하게 언급한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바일 앱에서 그 인스타그램의 스토리를 주로 넘기다 보면 링크와 연결되어지는 부분 더 알아보기라던가 아니면 뭐 구매를 이어지게끔 했었을 때 그 구매 링크로 바로 이어가는 버튼이 가까운 엄지가 닿기 가까운 영역에 위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뭐 이전에 프로젝트에서 상세 페이지 혹은 그 웹페이지를 리뉴얼 했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잘 고려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포던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어포던스는 사물의 형태가 이렇게 쓰라라고 스스로 알려주는 행동의 유도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과 영역 일치하니까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일관성입니다. 일관성은 비슷한 요소에 비슷한 의미와 기능을 주는 원칙입니다. 앱, 웹사이트, SNS, 오프라인 매장에서 브랜드의 색이나 버튼의 형태, 말투, 사진의 톤이 일관되면 소비자들은 쉽게 학습되어진다라는 거죠. 이 일관성은 사용자의 피로도를 줄이고 브랜드의 기억을 강화하기도 합니다. 뭐 그 외에도 그 브랜드 안에서만 아니더라도 통상적으로 장바구니의 아이콘, 통상적으로 즐겨찾기의 아이콘, 통상적으로 결제로 이어지는 아이콘들이 대부분의 그 대부분의 브랜드가 유사하게 이어지는 이유는 이 소비자들의 뇌 감각에서 아이콘들이 쉽게 적용할 수 있게끔, 쉽게 다가갈 수 있게끔,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이어지게끔 하기 위함의 요소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유연성의 이율 배반입니다. 유연성의 이율 배반은 기능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오히려 사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원리입니다. 패션 제품에서도 모든 상황에 다 어울리는 제품보다 하나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가진 시그니처 제품이 더 잘 기억될 수 있습니다. 컨텐츠 기획에서도 무엇을 더할지보다 무엇을 뺄지가 중요하게 된다는 거죠. 다음 성능 대 선호입니다. 사진으로 보시는 거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커티 자판 배열과 드보락 자판 배열인데요. 이것은 어떤 것이 더 좋다, 나쁘다라고 설명하기보다 어떤 것이 더 익숙해서 이런 걸 좋아한다, 아니다라고 분리하여 생각하라는 의미입니다. 커티 자판이 편리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모바일에서는 천지인 자판이 편리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성능을 높인다고 해서 반드시 선호가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좋아함은 별개의 변수인 거죠. 스펙을 개선해도 취향의 영역은 따로 설계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객관적 우수성보다 감성적 이끌림 혹은 소비자들의 익숙함, 선호도가 구매를 가르는 카테고리가 다 우리의 패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자, 어포던스와 CTA의 종합입니다. CTA는 소비자의 행동을 유도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버튼을 버튼처럼 보이게끔 하고 중요한 버튼은 손에 닿기 쉬운 위치에 있어야 하며 전 채널에서 일관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다음은 판단의 함정입니다. 마지막 모듈은 기획자와 소비자가 모두 빠질 수 있는 판단의 함정입니다.
디자인을 만드는 사람도 자신의 감각을 과신할 수 있고 소비자의 반응을 잘못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더닝크루거 효과입니다. 더닝크루거 효과는 능력이 부족할수록 자신의 실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입니다. 패션 컨텐츠 기획에서도 내가 보기엔 예쁘니까 소비자도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 소비자는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테스트, 클릭률, 체류 시간, 구매 전환율 같은 데이터를 확인해야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헬런의 면도날입니다. 헬런의 면도날은 실수나 구조적인 문제로 설명할 수 있는 일을 악의로 해석하지 말라는 원칙입니다. 부정 리뷰가 달렸을 때 소비자가 까다롭다고만 생각하면 개선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혹시나 배송의 안내가 부족했는지, 사이즈 정보가 불명확했는지, 사진과 실제 제품의 차이가 컸는지를 반드시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패션 미디어 기획자는 반응을 감정의 영역으로 보지 말고 구조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오늘 강의의 결론입니다. 디자인 법칙은 창의성을 제한하는 규칙이 아닙니다. 오히려 왜 디자인을 이렇게 해야만 하는지를 설명해주는 선택의 언어입니다. 패션 미디어 기획은 예쁘게 만들어라 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왜 이 구도인지, 왜 이 컬러인지, 왜 이 문구인지, 왜 이 버튼의 위치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배운 52개의 법칙은 패션 컨텐츠를 더 잘 보이게 하고, 더 오래 기억되게 하고, 더 신뢰받게 하고, 더 행동하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만든 컨텐츠를 볼 때 이 질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컨텐츠는 나의 시선, 기억, 감정, 행동을 어떻게 설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자, 오늘 온라인 강의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이었을 텐데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